김민재 미친 수비와 미넨 부스 보험 주요 장면 축구에서 선취골 싸움이 절대적인 이유. 김민재의 집념의 수비가 바이에른 뮌헨의 실점을 막았다. 화끈한 공격과 탄한 수비를 앞세운 바이에른 뮌헨이 VfL 보훔과의 경기에서 5에서 0대승을 거두면서 1회에서 4대패를 당했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 원정 참사의 굴욕을 잊었다. 뱅상 콤파니 감독이 이끄는 바이에른 뮌헨은 27일 한국 시간 독일 보훔에 위치한 보노비아 루스타디온에서 열린 보훔과의 2024에서 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5골을 몰아치며 5에서 0대승을 거뒀다. 승점 3점을 얻은 바이에른 뮌헨은 리그 선두를 유지했다. 2위 RB 라이프치히와 승점은 같지만 득실차에서 22대 11로 크게 앞서기 때문에 순위표 최상단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바이에른 뮌헨은 4-2-3의 1전형을 꺼냈다. 마누엘 노이어가 골키퍼 장갑을 꼈고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다요 우파메카노, 콜라트 라이머가 104를 구축했다. 주앙 팔리냐와 요주아 키미히가 허리를 받쳤고 킹슬리 코망, 자말 무시알라, 마이클 올리세가 최전방에 해리 케인을 지원사격했다. 보훔은 3-5-1의 1전형으로 맞섰다. 패트릭 드루이스가 골문을 지켰고 팀 웨르만, 이반 오르데츠, 야코브 메디치가 수비진을 꾸렸다. 막시밀리안 비텍과 펠릭스 파슬락이 측면을 책임졌고 앤서니 로실라, 이브라히마 시소코, 에르안 마소비치가 중원에 배치됐다. 다니 데비트가 이 선에서 모리츠 브로친스키와 함께 공격을 이끌었다. 바이에른 뮌헨이 압도하는 경기가 예상됐으나 이런 예상이 무색하게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 초반 위기를 맞았다. 전반 8분 보훔의 중원에서 찌른 패스가 단숨에 바이에른 뮌헨 뒷공간으로 빠지면서 브로친스키에게 향한 것이다. 김민재의 집념의 수비가 바이에른 뮌헨의 실점을 막았다. 공을 받은 브로친스키는 감각적인 터치로 노이어까지 제친 뒤 빈 골문을 향해 질주를 이어가려고 했으나 수비 커버를 위해 달려온 김민재가 가까스로 걷어냈다.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의 호수비 덕에 이른 시간 실점을 면했다. 위기를 넘긴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 16분 이적생 올리세의 선제골로 먼저 웃었다. 올리세는 케인이 박스 앞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내자 키커로 나서 예리한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아냈다. 올리세의 득점으로 기세가 오른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 19분 무시알라와 올리세의 절묘한 연계 플레이로 추가골까지 노렸지만 올리세의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무산됐다. 보훔은 전반 23분 브로신스키의 과감한 가마차기 슛으로 동점골을 기대했다. 그러나 브로신스키의 발을 떠난 공은 골문을 외면했다. 보훔이 기회를 놓친 사이 바이에른 뮌헨이 격차를 벌렸다. 또다시 세트피스였다. 전반 26분 프리킥 상황에서 키미히가 올린 공을 무시알라가 헤더로 연결해 보훔의 골망을 출렁였다. 격차를 2점으로 벌린 바이에른 뮌헨은 한결 여유가 생겼지만 확실하게 승기를 잡기 위해 계속해서 보훔 골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전반 29분 케인의 슈팅이 빗나가고 전반전 막바지 무시알라의 슈팅도 벗어나면서 전반전을 2에서 0으로 마무리했다. 후반전도 바이에른 뮌헨이 주도하는 분위기였다. 후반 9분 올리세의 패스를 받은 코망이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그러나 바이에른 뮌헨은 코망의 득점 취소를 후반 12분 케인의 득점으로 만회했다. 무시알라가 드리블 돌파로 보훔 수비를 무너뜨린 뒤 내준 공을 케인이 잡아 마무리했다. 케인은 2득점으로 리그 9호 골을 기록하는 데 성공. 오마르 마무시, 프랑크푸르트와 득점 기록을 맞추며 득점왕 경쟁을 이어갔다. 스코어가 3에서 0으로 벌어진 상황에서 승리를 확신한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 16분 무시알라, 팔리냐, 올리세를 토마스 뮬러, 레온 고레츠카, 리로이 사네와 교체해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 집중했다. 교체 이후에도 바이에른 뮌헨의 맹공은 계속됐다. 후반 20분 교체로 들어온 사네가 단독 플레이로 추가 득점을 만들었다. 높은 위치에서 압박에 성공해 상대의 패스 미스를 낚아챈 사네는 안쪽으로 공을 몰고 전진한 뒤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후반 26분에는 앞서 득점 취소로 아쉬움을 삼켰던 코망이 미소를 지었다.
왼쪽에서 공을 잡은 코망은 안쪽으로 파고든 이후 강력한 오른발 슛을 시도했는데 이게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보움은 미우식 오지, 필립 호프만 등을 투입해 한 골이라도 만회하려고 했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단단한 수비는 좀처럼 뚫리지 않았다. 사실상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가 확정된 상황에서 콤파니 감독은 주전 센터백 김민재의 체력을 신경 썼다. 후반 33분 김민재를 에릭 다이어와 교체한 것이다. 전반전 초반 상대에게 흐름을 내줄 수 있었던 실점 위기를 막아낸 걸 포함해 제 몫을 다한 김민재는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코망의 득점 이후 경기 스코어는 바뀌지 않았다. 바이에른 뮌헨이 보움 원정에서 5에서 0대승을 거둬 지난 시즌 실패했던 분데스리가 우승을 위한 여정을 이어갔다. 2. 6G1AS 부활한 역대급 재능 평점 1점 충격, 전반 마치고 교체 오른쪽 화살표 감독까지 비판 가세, 마르세유 이적 후 맹활약하던 메이슨 그린우드, 23가 충격적인 평점을 받았다. 파리 생제르맹전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한 그는 저조한 평점과 함께 로베르토 데 제르비, 45 이탈리아, 감독에게 쓴소리까지 들었다. 그린우드는 28일 오전 4시 45분, 한국 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의 오렌지 벨로드롬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랑스 리그 1구 라운드 파리 생제르맹과 홈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다. 전반전 동안 잠잠했던 그린우드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됐다. 퇴장자가 발생한 마르세유는 0에서 3으로 크게 졌다. 시즌 초반 리그 1 선두 자리를 두고 펼쳐진 르클라시크가 싱거운 결과로 끝났다. 이날 마르세유는 전반 20분 만에 아민 하리트, 27가 다이렉트 퇴장으로 빠지면서 수적 열세에 놓였는데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패했다.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준 마르세유는 슈팅을 19차례나 허용했고 시즌 최다인 3실점하며 고개를 숙였다. 기대를 모았던 그린우드는 45분 만에 경기를 마무리했다. 그는 이 경기 전까지 리그 1 8경기에서 6골과 1도움을 기록하며 뛰어난 공격력을 드러냈다. 8라운드 몽펠리에전에서 1골과 1도움을 추가했을 정도로 기세도 매서웠다.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며 패배 요인을 제공했다. 마르세유가 0에서 2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그린우드의 패스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졌다. 전반 40분 그린우드의 패스가 동료가 아닌 이강인, 23에게 향했고 이후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쐐기골이 나왔다. 이 과정을 지켜본 데 제르비 감독은 하프타임에 그린우드를 빼고 조너선 로우, 21를 투입했다. 교체로 나간 그린우드는 벤치에서 씁쓸한 표정을 지은 채 경기를 바라봤다. 프랑스 매체 르키프는 그린우드에게 평점 1점을 줬다. 이 매체는 데 제르비 감독은 그린우드를 빼기 위해 하프타임을 기다렸다. 그린우드의 기여도가 부족했다. 라며 그는 공이 없으면 모든 일에 관심이 없었다. 선제 실점 당시에 그랬고 세 번째 실점으로 이어진 재앙적인 패스도 마찬가지였다. 라고 혹평했다. 데 제르비 감독도 그린우드를 비판했다. 데 제르비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그린우드가 수비를 좋아하지 않다는 걸 루이스 엘리케, 54 스페인, 감독을 비롯해 모두가 알고 있다. 그걸 전반 6분 만에 다시 입증했다. 라며 누누 멘데스, 22가 올라가는 걸 지켜만 보면서 선제골을 헌납했다. 세 번째 실점 때는 쉬운 패스를 실수했다. 라고 지적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인 그린우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헤타페를 거쳐 지난해 여름 마르세유로 이적했다. 한때 메뉴의 미래로 불렸던 그는 2022년 1월 여자친구 강간 및 폭행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다. 긴 시간 끝에 소송이 기각되면서 죄가 없음이 확정됐지만 끝내 맨유로 복귀하지 못하고 리그 1 무대를 밟았다.